우리는 살면서 문득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유난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까? 왜 어떤 사람의 말에는 모두가 귀를 기울일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일까? 그들이 단순히 더 착하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머리가 좋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져 온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강력한 법칙입니다. 이 비밀은 한 남자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영향력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물, 바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권모술수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지혜의 단면만을 본 것입니다. 그의 통찰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강력한 도구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9가지 심리적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위로나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지배당하는 자를 가르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속지 않으며 심리적 우위를 통해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것보다 존경받는 것을 택하겠다. 이 다짐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어제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의 심리 개임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되겠죠. 부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판을 움직이는 자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의 덫. 여기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상대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 그의 모습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 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바로 당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까? 당신과 같은 가치관, 말투, 에너지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울의 덫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몸짓, 말의 속도, 관심사를 그대로 비춰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 카멜레온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섬세하지만 간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면 당신은 3초 뒤에 똑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십시오. 그가 팔짱을 낀다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 겁니다. 그가 천천히 말한다면 당신도 말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유대감, 즉 라포가 형성됩니다. 또한 상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대화에 섞어 사용해 보세요. 그가 대박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면 당신도 적절한 순간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상대가 격식 있는 태도를 보이면 당신도 격식을 차리고 그가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그 에너지에 맞추십시오. 그가 무언가에 흥분해 있다면 당신도 함께 흥분하고 그가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도 진심으로 우려를 표하십시오. 사람들은 도전을 받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주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보이십시오. 단,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관심사 속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이 거울과 같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당신은 서서히 그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마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두 번째, 희소성의 환상.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연락이 잘 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희소성이 당신을 귀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탐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인가요? 아닐 겁니다. 한정판이거나 독점적이거나 얻기 어려운 것들일수록 우리는 더욱 갈망합니다. 이 심리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당신과의 만남이 드물고 어려울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욱 원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양립하기 어려우니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례하거나 거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존중하게 만드는 전략적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희소성의 환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항상 즉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시간이 있더라도 때로는 목요일쯤에나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사람들은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당신의 모든 관심을 쏟지 마십시오. 당신의 깊은 집중력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과 상황을 위해 아껴두세요. 그렇게 아껴둔 온전한 관심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관심은 매우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가지십시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당신의 여러 겹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세요. 신비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매번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대신 답장 시간을 다양하게 조절하십시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몇 시간 후에 답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고 예측 불가능성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용성의 일관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얻었을 때 운이 좋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법입니다. 당신 자신을 그들이 항상 가질 수는 없는 존재로 만드십시오. 세 번째, 감정의 인형술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 논쟁 또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수준의 발상입니다. 진정한 대가들은 감정을 통해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통제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감정이 먼저고 논리는 그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따라올 뿐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면 결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함정을 피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원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지배하는 핵심 감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 회피.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거의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요청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을 수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십시오. 자존감. 모든 사람은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면서 그들이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호기심. 인간은 불완전한 정보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야기의 일부만 들려주고 그들이 나머지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게 하십시오. 소속감. 누구도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긴급성. 사람들은 마감 시한이 없으면 일을 미룹니다. 실제적이든 인위적이든 시간적 압박을 만드십시오. 이것을 윤리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그들은 통제받는다는 느낌 대신 존중받고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명령을 내리는 대신 그들이 당신의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방법을 시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반대할 때 논쟁하는 대신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좋은 지적이네요. 혹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이끌리는 것을 즐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 비대칭 게임. 정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 전략, 심지어 약점까지도 공유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들은 정보를 저장하고 보호하며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공유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겉모습을 본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이유 없이 비밀스럽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은 화폐와 같으며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많이 들으십시오.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묻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 즉 그들의 두려움, 욕망, 문제, 목표 등을 머릿속에 혹은 실제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 정보는 나중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편안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러한 패턴은 그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정보 공유 전략을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일부 공유하십시오. 하지만 항상 당신이 얻는 것보다 적게 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가치가 없다가 다른 시점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큼의 정보는 주되 당신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정보는 주지 마십시오. 중요한 대화나 협상 전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 조사하십시오. 그들의 배경,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최근의 성공이나 실패 등을 파악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대부분의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5번째, 지휘 엘리베이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행동입니다. 진정한 권력 이동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그들은 당신의 성공에 투자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그들은 당신의 실패에 투자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의 지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현명한 리더는 강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약한 리더는 약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십시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당신에게 충성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공개적인 망신은 적을 만들지만 개인적인 코칭은 동맹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때 그들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당신이 연결자로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과 귀중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들면 그들은 그 좋은 감정을 당신과 연관짓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성공을 돕고 싶어 합니다. 단, 누구를 높여줄지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가치 있는 동맹이 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십시오. 그 호의에 보답할 수 없거나 보답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군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군단은 리더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승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6번째,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기세, 즉 모멘텀이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는 팀에 합류하고 싶어하고 지는 팀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당신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기는 편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와 한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은 필연적인 성공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당신이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각각의 작은 승리는 더 큰 주장을 위한 신뢰도를 쌓아줍니다. 당신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전략적으로 공유하십시오. 사람들은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이미 결정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대신 제가 이것을 달성했을 때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목표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십시오. 내년까지 이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 언젠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 훨씬 더 필연적으로 들립니다. 목표에 필요한 도구, 기술, 인맥, 자원을 가시적으로 구축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필연적인 여정 위에 놓인 일시적인 장애물로 제시하십시오. 이것은 목표로 가는 길에 해결해야 할 다음 문제일 뿐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쪽에 합류하려는 깊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이 필연적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그 성공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당신의 성공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거짓된 필연성은 금방 드러나고 당신의 신뢰도를 영원히 파괴할 것입니다. 목표는 자기 충족적 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실패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7번째, 의존성의 거미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강인함을 위해서는 좋지만 영향력을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중심에 놓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게 될 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체 불가능할 때 당신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 대신에 행해진 일을 등한시하는 자는 자신의 보존보다는 파멸을 앞당길 뿐이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필요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중요한 무언가에 있어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나 통제권을 확보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당신이 가치 있는 연결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지만
당신 자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 심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수입원, 여러 개의 관계, 당신 삶의 모든 중요한 것에 대해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한 사람에게 의존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한 권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다른 것들을 위해 당신에게 의존할 때 당신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나 커뮤니티가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무언가에 대해 정말로 능숙해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기술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행사를 기획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평소 인맥 밖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인맥을 위해 당신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가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희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8번째, 현실 설계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정상이며 무엇이 수용 가능한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것이 그들을 리더가 아닌 추종자로 만듭니다. 리더는 현실을 만듭니다. 그들은 세상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당장의 필요에 너무나 잘 복종하기 때문에 속이려는 자는 언제나 기꺼이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현실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이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가능성을 보도록 돕고 당신이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당신이 어떻게 틀을 짜느냐에 따라 도전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새롭거나 다른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제시하십시오. 사과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히 올바른 접근 방식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특정 단어와 구문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가능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사람들은 걷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바꾸십시오. 작은 변화로 시작하여 더 큰 변화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같은 상황, 다른 현실입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대신 그냥 시도해보고 결과를 공유하십시오. 때로는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제한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사, 즉 내러티브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정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과를 통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9번째, 불멸의 전략. 여기에 일시적인 영향력과 지속적인 힘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불멸의 영향력은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에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힘, 즉 중요해지고 필요해지고 존경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힘은 당신이 죽거나 심지어 그 방을 떠날 때 함께 사라집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영향력을 영원히 앞으로 이끌어갈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의 진화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모두 사라지지만 시스템과 아이디어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 방법 또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들은 당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아이디어는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작동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 영향력의 연장선이 됩니다. 당신의 통찰력, 전략, 그리고 배운 교훈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은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문서화된 지식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운영되는 그룹, 커뮤니티 또는 기관을 만드십시오. 조직은 설립자보다 수색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당신의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드십시오. 당신 혼자 성공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하도록 도우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당신의 긍정적인 영향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당신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유산을 만듭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성취한 시스템, 아이디어, 그리고 조직을 구축했기 때문에 기억됩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이제 당신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온 9가지 심리적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배우는 사람과 그것을 마스터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단지 오락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 영상을 닫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대신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은 그들의 현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이 전략들 중 하나를 골라 오늘 당장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오늘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전략을 선택하십시오. 어쩌면 거울에 더딜 수도 있고 희소성의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보다 오래 살아남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앞으로 24시간 안에 그것을 적용할 기회를 하나 찾아내십시오. 실험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권력과 영향력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 힘들이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제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의해 통제당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들을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사용할 것입니까? 자신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식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또한 영향력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단지 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기로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현실에 반응하는 대신 현실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미래 모습이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